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착각은 바로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이유로 또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은 아직 젊고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 삶의 후반부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63세인 김 씨는 평소 특별한 질환 없이 지내왔기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기 건강검진도 미루고 혈압이나 당뇨 수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호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있었을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오신 건 다행입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나를 병원 문턱까지 몰고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피곤하고, 우울감이 잦아지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냥 나이 탓이지라며 외면합니다. 문제는 그 외면이 우리에게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괜찮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재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하나 더 소개합니다. 68세 박 여사는 스스로 생활력이 강하다고 생각해 노후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고 자녀들이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결혼과 육아로 바쁘고 연금은 기본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뒤늦게 생활비를 아껴야 했고 취미로 다니던 요가 수업도 끊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게 된 현실 앞에서 후회만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은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회피에 가깝습니다. 회피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몸이 괜찮을 때 건강검진을 받고 체력이 남아있을 때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보험을 점검하고 자산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전에 인간관계를 다져두고 삶의 의미가 흐려지기 전에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지만 언제까지 괜찮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노후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노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방심한 사람에게는 무너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괜찮다고 속이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마음의 작은 변화, 경제적 여유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대비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은 때로 나를 쓰러뜨리는 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깨닫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인생이 결국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기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결혼 상대를 위해 부모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합니다. 또한 가족의 눈치, 형제자매 간의 비교, 시댁이나 처가의 시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의 말까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기대와 시선을 외면하지 못한 채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성장하고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난 후에야 문득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내 삶에서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면 내가 좋아서 한 일보다 남들이 좋아할까봐 한 일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다들 저보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 생각이 나요. 나는 언제부터 없었던 걸까? 나를 위해
뭔가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 어르신은 은퇴 후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자기 삶을 찾고 있다는 느낌에 울컥했다고 합니다. 자기 삶을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것,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편한 옷을 입는 것, 오래 잊고 지낸 취미 하나를 다시 꺼내는 것, 남의 말보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삶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하냐, 지금부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자기 부정입니다. 60대든 70대든 자신을 찾는 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가능한 선택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식도 어느 정도 자립했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은 지나갔지만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에는 평안이 따릅니다. 노년은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을 늦게라도 찾고 싶다는 절박함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며 남은 여정을 빛나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은 인맥보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깊은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연락처 목록을 가득 채우는 데에 의미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정작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쌓인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거리만 멀어지고 예의로 이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친구가 많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문병 오던 사람은 연락 뜸했던 고등학교 동창 딱 한 명이었어요.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연락만 이어지던 지인들과의 모임을 정리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동창과 꾸준히 만나며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끌고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끊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나와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임마다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 속에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남아야 할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손잡아준 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물어오는 한 사람,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한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나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깊고 따뜻한 한 사람의 존재가 100명의 인맥보다 당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곤 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난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미한 하루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날들이 반복되면 삶은 빠르게 빛을 잃습니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외부의 조건이지만 무의미한 하루는 스스로 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책 한 권, 동네 도서관의 무료 강연, 공원 산책, 가까운 지인과의 차 한 잔, 반려식물 돌보기,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우울했을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구에게 연락도 오지 않고 밖에 나갈 이유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냥 존재만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이처럼 무의미한 하루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삶이 무의미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작은 목적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TV 채널을 무의식적으로 넘기다가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삶이 지루함을 넘어서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간다거나, 매주 월요일엔 독서 모임에 간다거나, 매일 점심엔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루를 바꿨습니다. 매일 자투리 시간에 고전 명언을 한 줄씩 필사하고 있어요. 처음엔 의미 없어 보였지만 어느새 저만의 노트가 생겼고 그것을 보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져요. 작은 자부심이 생긴 거죠. 이처럼 의미 있는 하루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매일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퇴직 후에도 60세 이후에도 심지어 80세가 넘어도 새로운 하루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하루를 단순히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은 가난한 삶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풍요롭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돈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가가 전부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리듬, 기쁨, 참여가 있는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도 웃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며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하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나만의 작은 의미를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바로 인생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감정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기억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절정으로 다시 채워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지? 라고 자신에게 묻는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했어요. 아이 학교 도시락, 남편 저녁, 손주 간식.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걸 제 입맛에 맞춰 요리해요. 그렇게 밥상을 차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대단한 계획이나 특별한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씩 실행해보는 겁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글쓰기, 외국어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결과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배우는 그 과정이 삶을 채워줍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서라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바람결에 느낀 감정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선물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세월은 소중합니다. 그 헌신 덕분에 자식은 자라났고 가정은 유지되었으며 수많은 위기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 몫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소중함, 여유, 진짜 의미를 알고 있기에 지금의 내가 하는 선택은 더 깊고 진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은 이미 충분히 보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삶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해야 여생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는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나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당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시작이 될 것입니다.